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수안박 국회의장 중재안에 관한 대검의 입장은 이를 막을 최후 수단으로서 헌법재판소의 헌법적 판단을 맡기겠다라고 오늘 대검 차장이 입장을 발표했고, 지금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이제 본회의 통과만 남은 수사권 완전 박탈, 이것은 잠정적으로는 두 개 범죄에 직접 수사권을 주지만 나머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것도 박탈한다는 내용이죠. 완전 박탈이죠. 중요한 것은 정밀사건 관련해서는 이의신청 사건은 검찰이 계속하기 때문에 일단 정밀사건 관점을 떠나서 일반론적으로 보겠습니다. 위헌적인 문제, 가짜 지식, 이것이 합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윤호중, 특히 가짜입니다. 가짜 지식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민들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 결론적으로는 법률 시행 전에 법률 자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본권 침해를 받을 어떠한 시민도 가능하고, 만약에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라면 재판의 전제성이 요건이 되는 경우라면 68조 2항이 헌법재판소법 문제되지만, 저 같은 경우죠. 저는 이제 따라 저 같은 경우가 아닌 일반 시민의 경우, 재판이 상관없는 경우는 68조 1항 이것을 통해서 법률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가처분, 가구제, 가명령, 여러 가지 표현을 씁니다. 독일에서는 가명령, 그 다음에 우리는 가처분. 따라서 지금 최후의 수단으로 헌법재판소로 가겠다.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말하기를 위헌이다. 오늘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대검찰청에서 수사권 폐지는 위헌이다. 구체적인 준비사항도 얘기했습니다. 권한쟁의 심판이라고 했습니다. 권한쟁의 심판에는 명문 규정으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가능하게 돼 있어요. 법률의 효력, 권한쟁의 대상이 된 법률의 효력을 정지한다. 그래서 관련된 대검의 공판송무부장 의견은 법률의 개정도 권한쟁의 심판 대상이 된다라고는 헌재 판례에 기반하여, 또 검찰을 권장하는 법무부 장관이 청구인 되는 거죠. 권한쟁의 심판의 청구인은 법무부 장관으로 하고, 이걸 준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 시민도 제가 1호 시민이 되겠다라고 했던 것처럼 68조 1항 그리고 68조 1항, 2항이 저는 다 가능합니다. 재판에 넘겨진 경우에는 2항, 재판과 상관없는 일반 시민으로서는 1항, 68조 1항, 2항 둘 다 가능하다. 저는 제 경우가 아닌 일반 시민이 어떻게 싸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명문 규정이 있어요. 헌법재판소법. 그래서 권한쟁의 심판할 수 있고 효력 정지, 가처분할 수 있다. 65조. 60일 안에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인용되면 일시 정지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영장 청구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헌법 명문 규정. 제가 초기에 올린 이 김호수가 반발을 했고 공론화했을 땐 이전에 올렸던 제 영상에 영장 청구권을 강조했고, 헌법 규정, 거기서 또 저는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불가능하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 논리 그대로 이근수 부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사가 영장 청구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물적 증거 아니면 인적 증거, 그 다음에 이런 증거에 관한 확인, 검토, 일체 탐구, 그게 모두 수사입니다. 증인의 인적사항, 증인의 지금 신원, 그리고 어디에 있는지, 신빙성이 있는지, 과거는 어떠했는지, 이 증인에 관한 자체, 용의자나 어떤 혐의자,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참고인이라고 보통 말하는 증인에 관한 것도 모두 수사입니다. 그래서 용의자든 목격자라고 하는 증인이든 그에 관한 모든 조사, 탐구는 전부 수사입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영장을 청구하는 거고,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수사의 필수적인 절차이자 수단이기 때문에 영장 청구권이라는 그 명문 규정 하나로 수사권, 기소권 분리는 불가능하고, 수사권은 기본적 전제가 된 이걸 폐지하는 것은 영장 청구권을 헌법 규정을 침해하는 겁니다. 그것이 저의 초기 영상에 올라와 있고, 오늘 문홍성 반부패 부장, 그 다음에 이근수 부장, 이렇게 모두 저와 같은 의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이번에 국회의장 위원회 통과한 곧
본회의에 상정되는 검찰청법 개정안 제4조 3항을 보십시오. 원래 검사는 자기가 수사 개시한 것을 자기가 게시했든 아니면 남이 게시했든 다른 검사가 게시했든 수사된 어떤 것도 공소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 4조 3항은 검사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터무니없는 인류 역사상 이러한 조항이 있을 수 있었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자신이 수사 개시했든 다른 수사기관이 게시했든 일체의 범죄에 관해서 공소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수사 개시한 건 공소제기를 못한다? 터무니없는 겁니다. 이에 관해서는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권력분리 원칙을 어겼다. 권력분리 원칙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원칙들도 개입이 됩니다. 특히 이제 수사와 공판을 담당할 검사를 행정 내부 사항, 이건 행정 내부적으로, 즉 수사기관 내부적으로 정할 문제를 지금 오해한 거다, 이런 취지로 이 부장은 얘기하고 있는 거고, 헌법학자 저명한 허영 석좌 교수는 이것은 권력분리 측면에서 문제가 된다. 그래서 권력분리 원칙의 침해, 권한쟁의 심판을 다뤄볼 만하다. 2000년부터 법령 자체 68조 1항 이야기입니다. 공권력 행사로 인한 헌법소원인데, 공권력 행사에 법률도 포함된다라고 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게 2000년도 사법시행령 사건에서부터 나왔어요. 2000년도에 나왔고, 그 이후로 또 2006년도에도 나왔죠. 2006년도 판례 보겠습니다. 그래서 법률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에서 68조 1항입니다. 법률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지, 그 가처분이 가능한지. 가능하다. 그래서 결정 유지, 헌법재판소법은 57조 65조에 걸쳐서 정당해산 심판과 권한쟁의 심판에 관해서만 가처분을 두고 있지만, 그 필요성이 굉장히 인정되죠. 크게 인정이 되고, 달리 가처분을 허용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도 없다. 굉장히 본질적 부분을 이유로 헌법소원심판 68조 1항에서도 가처분 허용된다. 따라서 공권력 행사라고 했을 때 68조 1항은 법률, 제정, 개정도 포함된다. 이렇게 본 겁니다. 법률도 공권력 행사로 본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판례입니다. 2000년부터 이 판례가 나왔어요. 한 예가, 이건 2006년도 결정이죠. 대학 교원 기관 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9조 1항에 대해서는 가처분 인용, 나머지는 기각 또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제9조 1항은 가처분을 인용했습니다. 효력 정지. 본안과 상관없이 효력을 일단 정지시킨 겁니다. 모든 수사권을 다 폐지한다? 효력 정지돼야 됩니다. 그래서 관련 규정은 57조, 65조, 정당해산 심판 보이시죠? 그 다음에 권한쟁의 심판,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용사례 아까 말씀드렸죠. 2000년도에 처음 나왔죠. 2000년 12월 8일자 사법시행령 제4조 사망 사건, 효력 정지했습니다. 본안은 상관없이 일단 권리규제형 헌법소원이라고 얘기하는데, 68조 1항 재판 걸리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게 2000년도에 나왔죠. 그 다음에 2002년도 나오고 군 행형법 시행령, 2006년도 아까 잠시 보신 여기서도 9조 1항 효력 정지됐죠. 효력 정지. 본안도 위헌 결정 나온 사안입니다. 이건 2006년도 사건은. 따라서 비판 의견이 이렇게 있습니다. 필요성이 있다, 허용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이런 거는 너무 뜬구름 잡는 거다, 이런 비판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독일과 미국도 마찬가지로 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여기에 관한 문명국의 상당한 접근된 의견이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성이 인정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경우이기 때문에 충분한 논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경우인데, 그렇게 보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위헌 결정에만 우리는 기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독일하고 달리. 그런데 가처분 결정은 위헌 결정이 아니지 않느냐. 근데 이것도 본질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위헌 결정과 동일한 지위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위헌 결정과 동일한 지위를 부여하는 게 아닙니다.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것뿐입니다. 이 비판도 성립되지 않고 신빙성이 없다 이거죠. 설득력이 없다. 의미가 모호해진다. 이미 결정 예가 나오고 있어요. 효력 정지하고 있는 세 가지 인용 예를 보셨죠? 세 가지 사건에서 2000년, 2002년, 2006년 의미가 모호해진다? 근데 의미를 다 선명히 하면서 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보신 세 개의 비판 이론은
설득력이 약합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모든 재판에 기소력을 부여하죠. 가처분 결정에도 기소력이 인정될 수 있다. 이걸 근거로 비판해 왔는데 그럼에도 헌재는 가구제, 가처분을 인용하고 있다 이겁니다. 68조 1항에. 그래서 이러한 제도는 그 헌법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 오래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민사, 그다음에 가사, 행정, 여기 절차법 이런 곳에서 나왔던 것을 헌법 재판에서 인용하고 있는 건데 모든 국가가 마찬가지예요. 미국은 근데 좀 다릅니다. 미국과는 다릅니다. 독일 같은 것도 우리와 같이 행정, 민사, 가사 이런 게 먼저 발달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헌법재판이라는 게 나중에 탄생한 건데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같이 갑니다. 미국은 행정법원이 따로 없을 정도로 특이한 국가입니다. 또 독일 경우는 이렇게 가명령 제도를 하고 있죠. 가구제, 가처분, 가명령 다 비슷한 겁니다. 일반적 근거 규정을 만들어 놓고 있다. 그리고 우리 아까 말했던 필요성이 있고 허용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게 비슷하게 독일에서도 1951년 전에 1949년 가명령일 때도 독일이랑 비슷하게 우리나라가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헌재가 낙태 사건 효력 정지, 정당 해산 사건 사회주의 정당 활동하지 마라 효력 정지시켰습니다. 망명권 어떤 사람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막는다? 강제부송 사건 생각나시죠? 입국 거부 처분을 집행을 금지하라. 입국을 허락하라는 겁니다. 일단 사람이 위험해지니까 돌아가면 전체주의 공산주의 애들한테 죽죠. 그래서 입국을 허락하라. 그래서 행정부가 너의 마음대로 입국 불허하지 마라. 이런 겁니다. 가처분이 이렇게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가명령이 이렇게 활용된 경우고 그래서 강제부송도 막았어야 됩니다. 강제부송하지 마라. 이렇게 가처분, 공권력 행사를 막았어야 됩니다. 오스트리아는 다르게 가죠. 법률, 명령, 규칙, 위헌심사, 규정이 없고 학설과 판례가 일치해서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오스트리아는 달리 가는 거죠. 스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리 가고 있습니다. 법령의 효력 정지나 적용 정지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나 스페인은 같이 가지만 이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탈리아, 스페인, 오스트리아는 같이 가지만 이 나라들 잘 보십시오. 이탈리아, 스페인, 오스트리아 예전에 다 전체주의 국가였습니다. 기억나시죠? 1차 대전, 2차 대전 때 여러분 전체주의 국가였던 나라들입니다. 여기서 완전히 깨어나서 선진국 온 게 바로 독일이고 미국은 원래 이런 전체주의적인 게 없었고 그래서 정말로 선진국 독일과 지금 현대의 독일과 전통이 깊은 민주주의 역사가 깊은 미국은 이런 형식적인 거에 얽매이지 않고 스페인, 이탈리아, 오스트리아랑 다르게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독일과 미국 따라가는 거죠. 미국은 뭐 얘기할 게 굉장히 많은데 미국은 민사집행법상,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민사소송법상으로 얘기해도 돼요. 보존 절차를 그대로 헌법에 적용합니다. 굉장히 특이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인정션이라고 하고 preliminary injunction 이런 걸 다 이런 걸 통해서 다 법률 효력 정지시킵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보셨겠지만 입법례도 보시고 시민이 할 수 있는 방법보다 법률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시행 전에. 그래서 지금 전면적으로 수사권을 폐지하면 항고권이 있고 재정신청권이 있고 즉시항고, 재항고도 할 수 있는 이런 권리들이 침해당하죠. 검사로부터 수사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겁니다. 검사로부터 수사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이렇게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면 정민사건과 상관없이 정민사건은 일단 지금 본회의 통과돼도 재수사 가능해요. 정민사건 입장이 아닌 일반 입장에서는 위헌이다. 위헌이기 때문에 여기에 시민들이 어느 누구라도 이 법률, 검수완박 법률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 가처분 신청도 가능하다. 네, 이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